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가져왔냐면 어떤 분이 인스타 DM으로 면접 때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민을 토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단 한 분뿐만 아니고 한 총 4분 정도가 그렇게 DM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솔직히 연습밖에 길이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말을 하려면.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할 때 요령을 알아야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지 그 요령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 그래서 일단 처음 알아두실 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질문에 대한 걸 질문을 받았을 때 난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두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답을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뽑아서 그 내용을 스스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작문을 하겠죠. 근데 작문을 하다 보면 막 피가 붙고 살이 붙어요. 이게 문장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걸 다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라든지 스스로 그 답변에 대한 이미지화가 내 머릿속에서 안 돼요. 그럼 이제 막 다음 단어를 떠올리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Focus on key phrase to understand the story예요. 그리고 이제 Practice with variation인데, 요거는 제가 그 자료 화면 띄워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 답이 뭐냐면, 어떤 칵테일 파티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MBA, 그 대학교에서 MBA를 왜 전공하려고 한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를 줬는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Back when I first considered pursuing an MBA, I was at a crossroads in my career. I needed something that would propel me forward, aligning with my ambitions and passion for innovation in technology. That's when I began looking into various top-tier universities, and MBC University quickly rose to the top of my list.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요 문장에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뽑는다고 쳤을 때 키워드가 뭔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일단 Back when I first considered pursuing an MBA 했을 때는 MBA가 키워드겠죠.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이 아카데믹 프로그램이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는 crossroads랑 career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력에 있어 MBA를 생각하게 된 내 현재 위치, 경력,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고, 그 다음은 propel forward 라고 해서 MBA를 선택해 배움으로써 얻고 싶은 효과, 그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게 아니고 좀 살을 붙이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또 추스할 수 있는 키워드는 ambitions 그리고 passion, 내 각오, 마음가짐이 되겠죠. 또 innovation in technology, 내 관심 분야, 그것도 키워드로 하실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top tier university랑 ABC University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상위 교육기관, 그리고 이제 아무 대학원이 아니고 반드시 ABC University여야 한다는 점, 그런 정도가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내가 스스로 이제 visualize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굉장히 다양한 억양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장을 다시 띄워드리자면, Back when I first considered pursuing an MBA, 이렇게 할 수도 있고, Back when I first considered pursuing an MBA,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말이 안 되더라도 다양하게 억양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내가 말하기 편한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다양성을 주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incorporate gesture and facial expressions를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너무 딱딱하게 표정도 없이
정말 단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약간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화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든 인터뷰, 뭐 면접, 심사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교류를 통한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외운 거를 말한다기보다 또는 면접관이나 다른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는 느낌보다는 내 얘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실 때 외우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pause가 없어요. pause.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띄워드린 문장을 다시 읽는다면 외우는 거를 얘기를 한다면 Back when I first considered pursuing an MBA, I was at a crossroads in my career. I needed something that woul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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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다음 문장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퍼즈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공식을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좀 자연스럽게 퍼즈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Back when I first considered pursuing an MBA, I was at a crossroads in my career. And I needed something that would propel me forward, aligning with my ambitions and passion for innovation in technology.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자연스럽게 퍼즐을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practice with an audience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아마 뭐 스터디라든지 면접 준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완전 이렇게 되게 와닿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연습을 해보는 거랑 혼자 속으로 소곤소곤 연습하는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스터디원들이 비록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다 사람 느끼는 건 비슷비슷해요. 말이 너무 빠르다 또는 목소리가 조금 예민하게 들린다. 단어 선택이 조금 공격적이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조언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몰랐던 그런 특이한 버릇도 짚어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가족, 친구 앞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너무 나는 수줍다. 창피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핸드폰 있잖아요. 그 핸드폰을 켜고 혼자 이제 녹화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조금 정신무장을 하셔야 될 게 핸드폰에 녹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얼굴이 아니고 내 목소리가 내가 알고 있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충격을 받으실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adjust based on audience and reaction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 때에 따라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 반응을 딱 봤을 때 조금 지루해하는 눈치다? 그러면은 말 속도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억양을 좀 더 과장을 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Back when I first considered pursuing an MBA, I was at the crossroad in my career. I needed something that would propel me forward, aligning with my ambitions and passion for innovation in technology.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인토네이션을 다양하게 준다든지 속도를 조금 빨리 올린다든지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키워드를 기억을 했어요. 근데 이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는 걸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문장을 외운다기보다는 이 키워드만 기억을 하시면 문장을 사이사이 바꿔서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 needed something that would propel me forward 이 부분을 propel me forward만 기억을 하셨다가 다른 문장 스타일로 바꾸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was in search of an opportunity that would effectively propel me forward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문장을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 키워드만 기억을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팁이고 단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솔직히 이렇게 문장을 좀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뭐 프레이즈
verb라든지 이렇게 단어들을 많이 아셔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단어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 뜻은 한국말로 뭐, 이 단어는 한국말로 무슨 뜻 이렇게 안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당한 거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어를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들다 하면은 lift, hold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장 같은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예시라든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코스트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묻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크루아상을 고를까, 모닝번을 살까, 애플파이를 살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애플파이를 딱 가르치더니 학생, 전에 이거 한번 들어봤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확히 뭘 했냐면 애플파이를 이렇게 들었어요. 내려놓고 옆에 걸 들었어요. 옆에 거가 조금 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옆에 거가 조금 더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도와줬는데 왜 나한테 dirty looking을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고서 순간 잠깐 들다라는 뜻이 다른 표현이 있나라고 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진짜 들다라는 표현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얘기를 했던 건 다른 뜻이었구나. 이 할머니가 나를 조금 모자란 친구로 봤겠구나 막 이런 생각에 매우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봤어. 그래서 그걸 한국말 뜻만 외우면 그게 이제 진짜 콩글리시를 하게 되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영사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영영사전뿐만 아니고 그 밑에 예시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시를 외우세요. 예시를. 그래야 문장력도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로 풀려면 너무 길어져서 일단은 키포인트만 찝어드렸거든요. 그래서 만일 뭐 영어 발표라든지 또는 뭐 포럼에 참석을 하셔서 뭐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든지 또는 최근에 캐세이 퍼시픽 공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캐세이 퍼시픽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외항사 공채에 지원을 하셔서 최종 면접이나 아니면 그룹 디스커션에 참가를 하시게 되셨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끔 이제 연습이 필요하시면 이 팁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좀 유익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도 좀 더 다양한 팁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점들만 쏙쏙 뽑아서 올 테니까 다음에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